2018년 9월 25일 새벽 2시 25분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 횡단보도 22살 청년이 친구들과 패스트푸드점을 나와 집으로 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검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전역까지 4개월 남긴 카투사 윤창호. 그는 그날 밤 만취 운전자의 BMW에 치여 뇌사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죠. 45일간의 사투 끝에 그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1%, 면허 취소 기준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가해자 때문에요. 이 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케 했고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고 단속 기준이 엄격해졌죠.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변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8년 9월 25일 새벽 2시 25분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 횡단보도였어요. 그 순간 현장 상황을 듣고 진짜 숨이 막혔더라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81%라는 게 뭔지 아세요? 면허 취소 기준이 0.1%인데 그걸 거의 2배 가까이 넘긴 거거든요. 완전히 만취해서 제대로 걸어 다니기도 힘든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BMW를 몰고 다녔어요. 옆에는 여자 태우고 애정행각 벌이면서 말이죠. 블랙박스 영상 보면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혀꼬여서 어눌하게 말하고 중앙선 침범하고 급가속하고 완전히 정신 나간 상태로 운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횡단보도에서 시호대기 중이던 청년 2명을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윤창호 씨는 당시 22살이었어요. 카투사로 군 복무 중이었고 휴가 나와서 친구들이랑 패스트푸드 먹고 집에 가려던 참이었죠. 검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대요. 전역까지 4개월 남았던 성실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밤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뇌사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부모님이 매일 병상 지키면서 기적을 기다렸죠. 근데 결국 2018년 12월 9일 사고 발생한 지 45일 만에 숨을 거뒀어요. 22년 인생이 음주운전자 1명 때문에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더 화가 나는 건 가해자 태도였어요. 박모 씨, 당시 26살이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동들이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문자 내용 보면 건강해지면 보험금 받아서 쇼핑 가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신상 정보 모아놨다가 나중에 조용해지면 보복하겠다는 말도 했고요. 재판정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음주가 아니라 옆에 탄 여자랑 딴짓하다가 사고 났으니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말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해달라고 했어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만취 상태로 운전하면서 여자랑 신체 접촉까지 한 게 오히려 감형 사유가 된다는 논리였던 거예요. 윤창호 씨 아버지가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가정이 풍비박산 났어요. 부부가 정신과 치료받고 약 먹으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요. 죽어서 아들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가해자를 엄벌해 주세요. 이렇게 애원하듯 말씀하시더라고요. 함께 사고당한 친구도 증언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어요.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아서 사람 친 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예요. 그 청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본인도 그날 다쳤거든요. 친구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던 거예요.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어요. 근데 1심 판결은 징역 6년이었죠. 당시 대법원 양형기준 최고가 4년 6개월이었는데 그것보다는 높게 나온 거예요. 하지만 유족들은 너무 가볍다며 울분을 토했어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 사망사고 평균 형량이 고작 1년 6개월이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좀 높아진 건 맞는데 22살 청년의 목숨값이 징역 6년이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검찰도 항소했고 가해자 측도 항소했어요.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가해자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했죠. 근데 2심 재판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며 양쪽 항소를 다 기각했어요. 결국 징역 6년으로 확정된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분노를 일으켰는지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어요. 윤창호 씨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거든요.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행위입니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 청원에 35만 명 넘게 동의했어요.
국회가 움직였어요. 빠르게 움직였죠. 2018년 11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게 제1 윤창호법이에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대폭 강화된 거예요. 기존에는 치사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었고 벌금형도 가능했어요. 치사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었죠.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벌금형은 아예 없어지고 하한선이 확 올라간 거죠. 당시 법이 통과될 때 국회의원 100여 명이 찬성했다고 해요. 12월 18일부터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됐어요. 그리고 같은 날 저녁 7시 50분 인천에서 첫 사건이 발생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29%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무시하고 횡단보도에 63세 여성을 치어 2시간 만에 숨지게 한 사건이었죠. 윤창호법 시행 첫날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윤창호법 시행일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로 오히려 감형했어요. 윤창호법 첫 적용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2019년 6월 25일에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어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거예요.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졌고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내려갔어요. 이제 맥주 한 잔만 마셔도 걸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2회 이상 음주운전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들어갔어요.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거죠. 법이 시행되고 나서 경찰이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을 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 단속했죠. 효과가 있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있었어요. 제1 윤창호법 시행 전후 3개월을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54% 감소했어요. 제2 윤창호법 때는 전후 3개월 비교해서 약 63% 줄었고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였던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시행 전후 6개월을 비교하면 사망자 수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어요. 제1 윤창호법 때는 오히려 4% 증가했고 제2 윤창호법 때는 6% 감소했는데 이것도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경기 남부 지역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도 있었어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만 39건에서 26,529건으로 약 12% 감소했어요. 좋은 징조였죠. 근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어땠는지 아세요? 3,347건에서 3,352건으로 오히려 0.1% 증가한 거예요. 사고 심각도는 약간 개선됐어요. 사고 건수당 심각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시행 전 7,900일에서 시행 후 7,384로 약 6.7%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자체는 줄지 않았는데 사고가 나더라도 덜 심각하게 나는 경향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위안이 되나요? 사고 자체를 막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 데이터를 보면 더 화가 나요. 2018년에 전체 음주운전 사고자 중 재범 비율이 4.2%였어요. 윤창호법 시행 후인 2019년에는 4.3%, 2020년에는 4.5%, 2021년에는 4.7%로 오히려 계속 증가한 거예요. 법이 강화됐는데 재범이 늘어난 거죠. 2022년 음주운전 적발자 13만여 명 중에서 42.2%인 5만 5천여 명이 2회 이상 적발된 상습범이었어요. 거의 절반이 재범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한 번 적발되고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폭탄을 터뜨렸어요. 음주운전 2회 이상 하면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거예요. 초범과 재범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상습범으로 처벌하는 건 문제다라는 이유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10년 전에 한 번 음주운전했고 이번에 또 했으면 그냥 재범 아니에요? 근데 헌재는 시간 간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재판관 7대2로 위헌 결정이 나왔죠.
이 결정 때문에 당시 재판 중이던 음주운전 재범자들이 가중처벌 조항을 피하게 됐어요. 2022년 5월에는 음주 측정 거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위헌 판결받았어요. 같은 해 8월에는 음주 측정 거부를 또 거부한 경우에 가중처벌 조항도 위헌이었죠. 다 같은 논리였어요. 과거 범행과 재범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다는 거였어요. 윤창호 씨 친구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국민 여론과 반대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론 많이 속상했죠.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윤창호 씨 유족은 취재 요청을 거절했대요.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면서요. 결국 국회가 2022년 12월에 다시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상습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었죠. 위헌 결정 나고 1년이 지나서야 손본 거예요. 그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재범자들이 빠져나왔겠어요. 실제 선고 현황을 보면 더 가관이에요. 2023년 10월까지 윤창호법 위반으로 자유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이 338건이었어요. 그런데 전체 1심 판결 2,403건 중에서 이게 겨우 14%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86%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었다는 얘기예요.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90% 이상이 3년 미만 처벌이었어요. 윤창호법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하한선에 맞춰서 선고되는 거죠. 법 시행 후 5년 동안 선고된 최대 형량이 고작 징역 11년이었대요. 무기징역은 한 건도 없었던 거예요. 대법원 양형 기준이 징역 4년에서 8년 사이를 권고하니까 법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판결한 거예요.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엄벌이었는데 실제로는 예전보다 조금 높아진 정도에 불과한 거죠. 법조계에서도 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일본과 비교하면 더 한심해요. 2006년 일본에서 음주운전으로 3남매를 숨지게 한 공무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어요. 2015년에는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에게 징역 23년이 내려졌고요. 일본은 법정 최고형이 징역 30년인데 실제로 그에 가깝게 선고되는 거예요. 한국은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으로 더 높은데 실제 적용은 훨씬 낮아요. 왜 그럴까요? 법원이 양형 기준을 벗어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에요. 신중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기존 관행을 따르는 거죠. 그 사이에 음주운전자들은 이 정도면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22년부터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2021년에 11만 건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13만 건으로 늘어난 거예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거죠. 음주운전 사고 건수도 2021년 1만 4,894건에서 2022년 1만 5,059건으로 증가했고요. 사망자 수도 2021년 206명에서 2022년 214명으로 늘었어요. 윤창호법 효과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아니 애초에 단기적인 효과밖에 없었던 건지도 모르죠. 처벌 강화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막을 수 없다는 증거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음주 시동 잠금 장치라는 걸 사용해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하면 일정 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에서는 차량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장치죠. 한국에서도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진전이 없어요. 연말에 음주운전이 특히 많아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월평균 2.5건 적발됐는데 그전 2에서 11월 월평균 1.5건에 비해 66.7% 급증한 거예요. 연말 모임 많아지고 술자리 늘어나면 음주운전도 따라서 늘어나는 거죠. 토요일에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요. 전체의 17.4%가 토요일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토요일마다 전국 동시 단속을 하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단속 피해서 골목길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단속 시간대 피해서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유흥가나 식당가 주변에서 스포시동식 단속을 해요. 2, 30분마다 장소를 옮기면서 단속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경찰 인력이 무한정인 것도 아니고 모든 도로를 다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운전자 스스로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2023년에 한국에 관광왔던 일본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유족이 SNS에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이런 일을 엄벌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대요.
일본 언론에서도 보도하면서 한국 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의 6배라며 비판했어요. 국제적 망신이었던 거죠. 최근에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60대 어머니가 음주운전에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판결 받았죠. 또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망가다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도 징역 8년 받았고요. 그나마 이 정도 형량이 나온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윤창호 씨 아버지가 했던 말이 가슴에 박혀요.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22살이면 자기 삶의 5분의 1도 채 살지 못하고 떠난 거다. 이 말이에요. 80년을 더 살 수 있었을 청년이 음주운전자 때문에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 꿈, 그 미래, 그 가능성이 다 사라진 거죠.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7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뭐가 달라졌나요? 법정 형량은 높아졌어요. 단속 기준은 강화됐고요. 근데 실제 선고 형량은 여전히 낮고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했고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가해자 박상준은 징역 6년을 살고 나왔을 거예요. 지금쯤 일반인으로 살고 있겠죠. 근데 윤창호 씨는 영원히 22살로 남았어요. 부모님은 아직도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약 먹고 살고 계실 거예요. 친구들은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거고요.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 실제로는 고작 징역 11년이 최대라니 이게 말이 돼요? 86%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데 이게 엄벌인가요? 음주운전자들은 알고 있어요. 걸려도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잘 선임하면 형량 줄일 수 있다. 합의하면 감형된다.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또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처벌이 두렵지 않으니까요. 재범률 42%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중 거의 절반이 또 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에게 처벌이 전혀 억제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윤창호 씨 친구 중 한 명이 했던 말이 있어요. 당한 사람만 소갈이하고 삭히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 포기하게 된다. 이게 현실이에요. 법은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피해자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시킬 때는 100명 넘게 찬성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음주운전 근절하겠다고 했죠. 근데 그 후에 뭘 했나요? 헌재가 위헌 결정 내리고 1년이나 지나서야 개정안 통과시켰어요. 그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재범자들이 빠져나갔는지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면서 기존 관행을 고수하고 있어요. 국민 법감정은 무시하고 법리만 따지는 거죠. 물론 법리가 중요하죠. 근데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취지는 생각 안 하나요? 음주운전은 살인이에요. 예비된 살인이죠. 술 마시면 운전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도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야. 조금만 가면 돼. 이런 생각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은 음주운전을 엄벌해요. 한국처럼 집행유예 남발하지 않아요. 실형 선고하고 면허 영구 박탈하고 음주 시동 잠금 장치 의무화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한국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또 누군가 희생되고 또 법 만들고 또 흐지부지 되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할 건가요? 윤창호법 만들어졌을 때 다들 이제는 달라지겠구나 했어요. 근데 7년이 지난 지금 뭐가 달라졌나요? 통계가 말해주고 있어요. 단기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패했다고요. 재범률 오히려 증가했고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다시 늘고 있다고요. 이게 성공한 정책인가요? 효과적인 법인가요? 진짜 변화는 의식의 변화에서 와요. 음주운전하면 인생 끝난다. 가족이 파탄난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 이런 인식이 박혀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걸려도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법원은 양형 기준을 과감하게 상향해야 해요.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 재범은 징역 15년 이상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처벌해야 해요. 합의했다, 초범이다, 반성한다 이런 걸로 감형하면 안 돼요. 사람 죽였는데 돈으로 해결되나요? 음주 시동 잠금 장치도 당장 도입해야 해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무조건 설치하게 해야죠.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왜 안 하는 건가요? 예산 문제? 사람 목숨보다 예산이 중요한가요?
경찰 단속도 더 강화해야 해요. 지금은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 시간 피하면 되는 거예요. 24시간 불시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해요. 언제 어디서든 걸릴 수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줘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재범 방지 시스템이 필요해요. 한 번 적발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교육 이수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받게 해야 해요. 재범하는 가중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재범하지 못하게 막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윤창호 씨가 꿈꾼 세상은 뭐였을까요? 법조인이 되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었대요. 그런 그가 음주운전자 때문에 죽었어요. 아이러니하죠. 그의 이름을 딴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그 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7년이 지났어요. 윤창호 씨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 29살이었을 거예요. 검사 시험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이미 검사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르죠. 가정을 꾸렸을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거예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운전자 때문에요. 우리 사회가 진짜로 변해야 해요. 법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집행 안 하면 소용없어요. 국회, 법원, 경찰 모두가 진심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해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요. 윤창호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해요. 더 이상 제2, 제3의 윤창호가 나오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법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의식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